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비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비비? 네, 벙커 버스트. 비비크림 아니고요. 벙커 버스트입니다. 뿌리채 뽑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를 흔들게 만드는 건 현무. 우리 현무죠.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청문회 모드로 하려다가 예. 너무 어이없어서 예. 네, 재산 내역 공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배정수 소장님. 네.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재명 정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 얘기가 나왔네요. 중앙일보 보도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30일 기자회견이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소장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마케팅 쪽도 있고 여러 이제 어떤 효과들을 연구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전 정부가 안 했던 것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이 갈구하는 거죠. 특히 이제 소통. 이번에도 이제 여야 간의 관저 초청 소통도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말씀에 매독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 뭔가 이게 선점 효과거든요.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first move advantage. 비비입니다. 벙커버스트. first move advantage. 그러니까 100일 만에 보통 기자회견인데 예. 30일 만에 이걸 뭐 싫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이 기자회견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물이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은 형식을 빨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 소통도 빠르고 대체로 다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초반에 굉장히 속도전을 벌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왜 고려 철갑 기병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심 30일 기자회견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를 노린다는 점에서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정치학에서도 개혁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에 의한 개혁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빨리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지만 전임 대통령이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예. 야당 지도자만 잠깐 만나도 지금 점수가 올라가요. 왜? 전임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ABY, anything but 윤. 그러니까 윤이 한 건 안 하고 윤이 안 한 건 하면은 그냥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권 초는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도와주거나 관망하는 모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다면은 그만큼 소통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인수위도 없이 지금 정권을 출범시키지만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현안이 많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지금 중동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관세, 무역 여러 가지로 지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주겠다는 의지를 지금 이렇게 표출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 30일 기자회견을 정무수석이 조언을 했다면 저라도 이거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은? 일단 뭐 전 정부와 대비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행보에 좀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전략적인 측면 수긍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더 본질적인 건 그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다. 뭐 이를테면 지자체장이 됐을 때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하는데 다 명찰을 달아라. 예. 민원인들한테 이름이 누구고 본인 소속이 어딘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해라. 신상필벌을 상당히 또 화끈하게 하고 그래서 이 중앙일보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일 욕심 많은 이재명 대통령에겐 30일이 곧 100일이다.
그래서 다른 대통령은 100일 때 기자회견을 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30일이 100일가 예. 진배 없으니 이제 30일에 언론 앞에 선다라는 취지였는데 속전속결로 일처리를 하는 부분 또 현안이 많기 때문에 언론과 소통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부분 이런 걸 다 담아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권 관계자 말이죠. 저도 여권 기사를 관계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야권 감안하고 관계자는 감안하고 아닙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장관 인사원을 발표했습니다. 11명 그리고 이제 국정 조정실장까지 12명의 장관급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기부와 중기부는 IT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됐고 현직 의원 후보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정 의원님이 없어서 좀 서운한 면이 있긴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름이 있을 리가 없을 거고요. 예. 너무 그다음에 저한테 지금 진지하셔서. 질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인선 평가. 일단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그 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날이죠. 인선 발표가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런가요? 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정을 통할하는 그래가지고서 장관은 임명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마치 또 내각 책임제를 조금 이렇게 장관 뽑을 때는 국회 그 의원 출신들을 많이 뽑는다는 점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IT 전문가들 중에 AI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뽑는다는 거는 아마 이번 정부가 AI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네요. 건데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은 있지만 천천히 할게요. 예, 배 수장님도 살짝. 네, 뭐 키워드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국회의원이 많죠. 그러니까 청문 불패이기 때문에 빨리 또 실천형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천형의 또 방점이 지켜지는 것이 이번 인사를 보면 교수 출신이 없어요. 그러네요. 기업가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56년 만에 탄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국방 전문가는 또 정 의원께서도 보시기에 상당히 이건 좀 파격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안규백 안규백 의원. 의원이 워낙 뭐 이 호가 국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호가 국방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을 쭉 했, 국회 국방위 네, 활동 오랜 국방위원장을 시간을 쭉 했다. 하다 우선 보니까 이제 와중에. 뭐 그런 예. 또 호칭이 붙을 정도인데 또 하나가 이제 약간 보훈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통합과 보훈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또 지명이 다시 된 한번 거죠. 하는 경우가 다시 있네요. 어게인이거든요. 정어게인. 이거는 이제 북한에는 화해를 이야기하고 개성공단을 추진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 한 번 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이 해수부에는 전재수 이제 부산 PK 민심도 상당히 신경 썼다. 부산 지역의 유일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12월까지 해수부 옮겨라. 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PK 여론을 신경 쓰는 것이고 또 이게 기업인들이 왔는데 LG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도 배경훈 수석까지 하면 두 명. 네이버도 지금 2명이에요. 예. 천만배우 하정우 아니고 AI 수석 하정우요. 그다음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도 관료긴 합니다. 원래는 또 LG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G 약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구광모 회장도 상당히 요즘에 조명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돼서 빨리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서 네. 누가 제청을 했나 봤더니 이제 이주호 이제 지금 총리 대행이 제청을 하는 형식을 취했더라고요. 예. 이것도 이제 속전속결로 해석이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장관 인선이 되자마자 공약사항인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전재수 의원이 이제 후보자인데 12월까지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 그래서 저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내라는 취지인가 해서 자세히 기사를 봤더니 이 이전을 완료하라라는 지시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약이면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기가 의외로 5년 안에서 좀 짧기 때문에 아주 임기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실용 노선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 의원님 또 네. 관심 가는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년 지방선거에 마치 또 이렇게 장기판을 두듯이 지금 포석이 그 있다. 포석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전재수
사실은 그 지역에 부산시장?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참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사람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텃밭에 새를 불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지방선거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몸집을 좀 키워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무총리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이제 자리를 하나씩 배치함으로써 스펙과 함께 경험을 쌓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그 차세대 내지는 지방선거 리더군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권오을 전 의원 같은 보훈부 경우도 장관. 저 이분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사실은 대학 선후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안동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안동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뿌리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포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국방부 장관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요. 안규백. 이분이 국방위에 오래 일하고 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긴 건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장관을 하려면 국방위에 상당 기간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식과 그 내공이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네. 아, 예, 중요한 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8개 부처장관 아직 공석인데 배 소장님 가고 싶은 거 찍어보세요. 저는 뭐 다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어. 아, 불러오면 다 어디든. 다 할 수 가고 있어요? 싶지만 식약청. 다 갈 수 없는 곳이겠죠. 네, 법무부가 관심 있는 것이 관심 결국 있어요. 아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니까 예. 분석 맞아요. 차원에서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명이 안 됐는데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됐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냥 그 사면 받았고 또 이제 재판을 받았던 그 근거되는 게 이제 예. 드루킹이기 때문에 이해식 상당히- 의원이 거론된다. 예, 이해식 예. 최측근이죠. 예. 또 이제 또 한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구일까? 이것도 지금 지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인촌 장관이 유임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이에요.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유인촌 장관은 아니겠지만 취소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유인촌 장관은 아니겠지만 예. 네. 문학의 인사 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람이 장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네. 아, 누구죠? 누굴까요?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요? 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배우일 아니, 수도 있겠네요. 배우? 가수? 아니 영화 감독일 수도 영화 있고 감독. 영화 감독. 야. 배우보다는 영화 감독 어. 그리고 요새 그 21세기가 되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 자기네가 정치권에 있는지 연예계에 있는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좀 아닌데 다르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영화 감독 중에 나름대로 문제 의식이 있고 예. 네임밸류가 높으면은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갑자기 왜 봉모 감독이 자꾸 생각이 나지? 설마. 그러네요. 장 변호사님은 아직까지 거론된 전화 못 받았죠? 저는 뭐 전화는 못 받았는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타진이 있어도 미키 25가 되는 겁니까? 미키 25. 자, 그럼 바로 17년. 대통령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예, 우리 봉시즌 복만대 감독도 있습니다. 네. 열어두고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훌륭한 감독이시죠. 박찬대 패스 받아서 슛! 정청래 슛 골인 됐습니다. 예, 제가 개그만 하면 좀 쌓여지는데요. 예. 그 여러분들 뭐 형 대하듯이 좀 대해주시죠. 네, 편하게 좀 대해주시고. 박찬대는 플레잉 코치 그리고 우리 정청래는 골게터입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은 가만히 있는데 예. 자꾸 싸움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박재홍이라든지 예. 우리 배종찬이라든지 자꾸 싸움을 붙이는데 그 네. 대통령이 그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또 말씀은 하기 형이라고 어렵겠지만. 생각하고 좀 질문해 주시고 예. 제가 워낙 아우, 바빠가지고 뭐라고? 아우찬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그거는 국민 사서함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 SNS 30일 안 보시나 봐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잠시 후 7시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박찬대 의원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도 인파이터다. 박찬대 후보도 정청래 후보는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배 소장님부터 살짝 말씀 주시죠.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아마도 이제 결정을 한다면 박찬대 의원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투표하면 예, 왜냐하면 대체로 뭐 내일이라도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이제 왜냐하면 상당히 좀 관리형이고 비서형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이냐. 예. 조용하고 예. 묵묵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고 당대표 시절 도와왔던 사람들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전, 4년 전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에 했던 발언도 한 방송에서 했던 발언도 뭐 소환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 발언을 자꾸 돌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대표를 시키겠냐. 불안하다. 이른바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8월 2일이거든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그렇죠.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면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은 지구가 뭐 수십 바퀴 수만 바퀴 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또 부각이 된 게 정청래 의원에게는 또 김어준 유튜브가 있다. 또 이제 박찬대 의원도 이거는 나가요. 분석 차원이니까요. 분석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순회 경선도 있고 예. 여론이나 이런 걸 따져본다면 권리당원이 55%거든요. 만만치가 않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아마 분기점이 되겠죠. 한판 승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뉴스 공격 나가 보신 적 있어요? 네? 뉴스 공격 나가 보신 적 있어요, 김호준에? 지금 잘 안 들리는데. 네네네. 자, 우리 정 의원님.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정당의 일이긴 하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본인이 무의식 중에 하셨어요. 무의식 중에요? 조용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권력은 말입니다. 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 목소리가 작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고대 이래로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작아요. 말 많이 하지 왜냐하면 않고. 가까이서 네. 속닥거리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권력의 2인자거든요. 아까 조용한이란 말씀 하신 게 어느 대목인지 기억나세요?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박찬대 얘기할 때 조용한이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후보도 조용할 때 또 조용하시니까. 김어준 씨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아직 안 들어오셨죠, 이분? 예, 예. 네. 제가 볼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예. 지금 김어준 씨도 그렇고 정청래 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권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제 상상력인데 예. 권력자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김어준 씨가 누구를 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누구를 선호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굴 밀고 있다면 자기하고 나하고 동급이라는 거야? 라는 오해나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불쾌한 측면이 있고요. 예.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정청래다. 이퀄이란 뜻이거든요. 아하. 이거는 좀 불쾌하지 않을까요?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예. 그냥 제가 제3자로서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느끼기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말이에요. 본인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러니까 단식하면서 또 그 당시 이제 그 앞뒤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구속 적부심에서 굉장히 그 시끄러웠던 시기에 가장 그 절박한 시기에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김민석 그 당시에 의원이라든지 또 지금 원내대표하고 있는 김병기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려웠을 때를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선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이렇게 보여요. 제3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제 눈에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그래도 그냥 혼전 양상인 것 혼전이에요? 같고 왜냐하면 이게 캐릭터가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도 하고 이른바 친명을 넘은 찐명 그리고 이 지도부 구성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합을 많이 맞춰서 성과를 냈던 그 부분이 두 정치인의 사실상의 상당히 이제 뭐 치적이라면 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조금 더 이제 온건하고 좀 이제 참모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박찬대 예. 후보인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은 원체 또 이
지역구 활동도 엄청 잘하시는 예.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당원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기도 해서 이 지형에서 정말 두 사람 모두 돼도 그러니까 두 분 다 형님이 돼도 된다, 아우가 돼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다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건 이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속았네.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또 나오셨는데 자 송영길 전 대표님 잠깐 나와주세요. 아주 솔직히 그냥 받기 참 좋아. 짝짝짝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시시야 아빠 왔다. 아니 짖지도 않네 이 녀석. 166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배수장님 먹을 거 많이 먹던데 두부 좀 갖다 주십시오. 예, 두부김치랑 좀 갖다 주십시오. 예, 다 먹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정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두루치기 드리겠습니다. 두루치기 좀 사주십시오. 코모도 황제가 정말 선친 아우렐리우스의 뜻을 어기고 막시무스를 찔렀던 것처럼 저 글레이디에이터 송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빵에서 나왔을 때 우리 소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수감했던 곳 정말 햇빛이 직선으로 들어오는 맨 위층 3층 그 방을 꼭 윤석열한테 물려주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소장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도소장님, 네. 예, 자 이분도 만나보겠습니다. 근황에 계속 SNS로 올라오고 있는 분인데 당의 미래도 걱정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작금의 상을 한 달 전부터 예언한 홍준표입니다. 내가 송영길이는 작년에 총선 끝나고 선거 끝났으니까 풀어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어째 그런 걸 또 물어봐요. 행카가 예, 알겠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저의 보석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주얼리 송입니다. 오늘은 홍 시장님도 아시는 명태균 씨까지 저의 보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콩그레츄레이션입니다. 참 명태균 얘기는 왜 또 나옵니까? 겨우겨우 공분을 갖다가 태평양 바닥에 묻고 왔던 내가 또 찾아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신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시요. 저렇게 저 강아지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나. 하긴 내도 우리 부인만 보면 정신 못 차려요. 예. 아무튼 조만간 아닌가 봐요 그쪽들은. 자 개혁신당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대선 이후에 평가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선거 기간에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뭐 진중권 작가 그리고 조갑재 대표 이런 분들 나와서 또 말씀도 나눴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진단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자극됐던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동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연확대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진중근 작가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좀 총합을 해서 이른바 갈라치기 이 전략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예. 세대 포열론이라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대선 후보로서 집권할 수 있는 후보가 되려면 그 보폭이 매우 넓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지금 30일에 임기가 끝났는데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인이 여기 있다면 나가라고 강권하고 싶어요. 아 여기 이 자리 있으면 예, 그러니까는 김용태 나가라. 예, 당원들이나 당대표 당을 나가는 게 국민들이, 당대표 나가라. 예, 국민들이 뭐 뽑아줄지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본인이 젊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당원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도 못하고 결국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 개혁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당이 살아날 구멍이 보이는 것인데 지금 아마 그 기득권의 늪에서 상당히 지금 숨 막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와라. 근데 아마 이게 나가게 되면 참가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아. 그게 문제구나. 네, 예. 그래도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장 변호사님. 저는 나가면 될까? 그리고 본인의 입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텐데,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하면서 여러모로 했지만 되치기 당하고 역량은 과시하지 못하고 한계를 너무 뚜렷하게 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아서 저는 좀 쉬어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 정치인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손살을 한계가 내주셨어.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계예요. 지금 이거 당 대표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네. 대해서 그 측근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나가도 뭐 그 기득권 친윤계가 너무나 많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정치는 그런 걸 재면서 그건 기업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찢어지고 깨지고 뭐 무릎이 까져도 김용태는 나가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이래서 졌는데 내가 이래서 나왔습니다. 안 뽑아주겠죠. 안 뽑아주면 어때요? 그게 젊은 혈기고 이게 미래지. 야, 우리 정 의원님이 정책 박사 격려가 많이 될 것 역시 같은데요. 한 정시 예. 8단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를 또 만났다고 하는데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또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만났다 그러죠. 저는 뭐 가감하게 도전하는 거죠. 삼행시입니다. 김용태는 용감하게 태도로 나가라. 본인이 감동했습니까 지금? 무난하네요. 무난하죠, 약간. 평이합니다. 평이했죠. 제 점수는요. 예. 네. B, 저 B제로. 자, 이분 만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와주실까요? Hello, South Korea. I'm Donald J. Trump. 배종찬 나가라. 그리고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Midnight Hammer 정말 Starry Night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노스 코리아의 로켓맨만 만나면 야구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전화 왔습니다. What? 이란이 또 이스라엘 보복해서 보복좀 그만해. 새해 복 받으랬더니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예, 또 속보도 챙겨서 또 상황을 반응해 주셨습니다. 뉴스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앵커 할 일입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스크 닮았습니다. Thank you. 자, 일단 두 분 보내드릴게요. 배재상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